첫 번째 예. 사연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자양남. 자양남. 예. 자양남 뜻이 이제 어떤 거죠?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에 사셔서 자양남에서 이게 자양동. 뭘까 했는데 그냥 자양남. 네. 뭔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여지껏 사연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이렇게 의미 붙였는데 그냥 귀찮았죠.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의미 안 두는 분. 보통 이런 거는 그냥 보통은 실명 쓰시는 분인데 닉네임으로 하라고 하니까 자양남 정도 자양남 하신 정도? 것 같아요. 만 29세고 인테리어 현장 감독이시고 네. 결혼 준비 중. 그리고 본가가 지방이고 서울에서 자취하시는데 네. 세후 310만 원. 네. 그러면은 뭐 어우. 나쁘지 않죠. 어우, 나이 30이시면. 네. 그런데 월 저축액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소득이 이렇게 막 바뀌는 건 아니요, 아니고. 소득은 고정. 근데 저축액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 뭔가 있겠죠. 맞습니다. 현재 결혼 준비를 하려고 진지하게 얘기 중입니다. 네. 아직 서로가 금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2년 안으로 좀 더 모아서 하려고 계획 중인데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계획이지만 조금 더 모아서 한다는 게 이러면 또 그 다음에 또 1년만 더 막 이렇게 하게 되긴 하지만 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모아서 결혼을 하겠다는 그렇죠, 없고 그렇죠. 조금 더 이러다 보면 우리 차 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차 살 때 이 옵션 하나 더 달면 이거 좀 좋은데 이러다가 캐스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벤틀리로 가는. 캐스퍼가 어느 순간 이제 제네시스로 네. 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 제 수업을 들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월세 살고 일단 집을 구매를 하자는 방향으로 설득 중이다. 네. 결혼을 하기 전에 집을 사는 건 조금 아닌데 어쨌든요. 뭐 같이 월세 살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우선 합치자. 네.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이유는 작년까지는 이제 술자리가 많았다. 에하. 근데 이게 사실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가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답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뭐 만나는 게 재밌고 좋은데 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누가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도 우리가 어렸을 때야 돈이 없을 때는 고기까지만 조금씩 마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돈 모아가지고 야 얼마 있냐 58,000원 치킨 한 마리다가 오늘 소주만 죽어라 먹자 뭐 이건데. 그렇지. 대학교 때 먹던 그 느낌으로 먹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거는 뭐. 막 먹기 때문에 지출이 많았는데 올해는 거의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충동 구매라든지 데이트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충동 구매라는 게 약간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약간 뭔가 소비를 통해서 푸는 거. 네, 근데 이분 여쭤봤더니 그 충동 구매라는 유형이 저거 운동 배우고 싶은데 이럴 때 좀 쓰는 거.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 사치성 구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배우고 싶은 네, 구매, 뭐, 충동. 네, 뭐 테니스 배우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해서 한 20만 원 그렇게 해서 쓰는 거 치고는 너무 귀여운 규모잖아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뭐 골프 치고 싶다 해가지고 막 몇백만 원 쓰는 게 아니라. 네. 청약 그래서 10만 원 넣고 계시는 거는 뭐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변동인데 지출이 151. 예. 와 월세가 세네요. 월세가 셉니다. 59만 원에 관리비 7만 원인데 이렇게 보면 오피스텔 같지만 이분 그냥 빌라 월세다. 근데 관리비를 7만 원씩이나 낸다. 빌라가 59만 원에 관리비 7만 원이다. 야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비싸죠. 이 정도면 오피스텔인데. 네. 그리고 전기가스 수도를 따로 내고 있어요. 8.8. 거의 9만 원. 와 그러면은 75. 그러니까요. 이거 연간 900만 원. 연 900짜리 월세를 사시는. 통신비 12.4만 원. 이거는 친구들 만나서 그래. 그런가? 친구들하고 술을 먹으면 무조건 이게 커요. 어찌 보면 술값보다 네. 이게 더 클 수 있어. 왜냐면 제 친구 중에는 핸드폰 3대치를 내는 애가 있어요. 잃어버리니까. 속상해. 한 달 그 분납금이 이게 할부. 3대를 내고 있어. 그래서 뭐 차라리 넌 뭐 목에다가 뭘 차라. 목줄을 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잃어버리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럼 한 4만 원을 추가로 더 내시고 있겠네. 한 4만 원. 어떻게 하셨어요? 4만 원이 기기값이고. 그래요. 네, 나머지가 통신요금인데 왜 이렇게 비싼 요금제 쓰세요? 여쭤봤더니 이 일 하는 것 때문에 인테리어 현장 감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쓰거나 테더링 해가지고 무슨 작업하고 이런 게 엄청 많대요. 전화도 많이 하실 거고. 네, 이건 어쩔 수 그래가지고 없어요. 그거는 이건 사업 비용이다. 비싼 거 쓴다. 근데 이제 4만 원이 조금. 실손 10,000원과 치아 25,000원인데 네. 치아 보험은 어때요? 저는 절대 반대하는 절대 거고. 반대. 네. 근데 이분은 왜 가입했냐면 치아가 안 좋으셔서 네. 치료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먼저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살짝 시점을 늦추고. 왜냐하면 그 면책 기간이 있으니까. 네네네. 면책 기간 동안에 치아 보험료 내다가 크라운 씌우면서 한 4-50만 원 정도는 절약하셨대요. 그러니까 치아 보험이라는 게 임플란트 할 때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뭐 1년 혹은 2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1년에 1개 내지는 2개 보장합니다. 뭐 물론 개수 제한 없는 상품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효율이 높지가 않아요. 아. 낸 돈 대비 받아가는 보험금이 거의 똔똔의 느낌. 그러니까 치아 보험으로 돈을 이제 내가 이득을 만약에 보려는 거잖아요. 이건 네. 사실 이거는 뭐 치아가 나빠진다는 거가 걱정되기보다는 맞아요. 이득을 보겠다. 네, 이미 내가 치아가 안 좋아. 감이 그치. 와. 네. 그런데 한 1년, 2년 후에는 임플란트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럴 때나 써먹고 그래서 이분도 이거 깰 생각이래요. 왜냐면 3, 40만 원, 4, 50만 원 이득은 봤으니 네. 이제 깨고 볼장 다 봤다. 아, 그럼 위약금 개념이나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낸 돈에 대해서는 못 봤죠. 아. 낸 돈에 대해서 한 30만 원씩 2년 정도 냈으면 60만 원 정도인데 2년은 아직 안 된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임플란트를 이제 네. 앞으로 한 3, 4개를 할 마음이 있어요. 오. 한 4, 50대다. 예. 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미리 가입하고 싹 해버리고 취소 할 만은 하죠. 어. 그렇게는. 근데 그럴까봐 면책 기간이라는 걸 두는 거고. 2년 정도. 가입한 지 뭐 180일에서 언제까지는 보장 안 한다. 근데 네. 보험사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가 실제로 아프면 네. 한 달, 두 달을 미룰 수가 없다는 거. 아.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그거 원래 레진으로 떼올 거 크라운 씌우다가 임플란트 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시간 지나면. 미루면 이게 커지는 음. 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조금 나이 들어가지고 치아가 좀 불안한데 이런 분들이 미리 가입하는 보험은 절대 아니고 네네네. 절대 아니고 조금 흔들흔들하거나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네. 한 뭐 1년 후나 2년 후나 그때 불편하면 그때 하시죠. 라는 정도면 음. 치아보험으로 어느 정도 왜냐하면 1년에 한 30만 원 보험료 내고 임플란트 할 때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그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도 이빨이 안 좋다 전체적으로 네. 그런 분들은 어차피 돈이 들어갈 거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네. 들어놓으면 괜찮지만 그냥 단순히 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정도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는 근데 하시면 안 된다. 이분은 크라운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하셔가지고 본전을 일단 뽑았다. 그리고 깰 거다. 네, 깰 거다. 그럼 뭐 이건 10,000원이라고 된다고 생각하면 만 뭐 나쁘진 않네요. 네, 식비 30만 원, 식비 30?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저게 뭐냐면 이게 이 회사에서 밥을 다 준대요. 아, 법인카드로 식비는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럼 뭐예요? 가끔 저녁에 일찍 현장에서 퇴근한 경우에는 내 돈을 사 먹어야 되고 아. 주말 같은 경우를 생각했을 때 아. 넉넉 잡아서 한 달에 30 정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은 회사죠.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데이트 통장 30만 원. 네. 이것도 뭐 계획적으로 잘 쓰고 계신데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자, 한 달에 그래서 계산상으로 봤을 때 159만 원이 저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축이 안 돼요. 안 된다.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3천만 원 모아서 뭐 하고 싶은가? 예. 돈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닌 게 어쨌든 돈을 많은 분들이 이제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이제 다들 아시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라는 건 그냥 평생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목돈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내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죠.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음. 이분이 그렇게 사실은 앞에서 쭉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막 절박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딱 느낌을 봤을 때 뭐 절박하거나 뭐 저축이 안 특이한 거 되는 아니에요. 것도 아닌데. 네. 그런데 이분 그냥 이 한 문장 내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뭐든 포기할 수 있다. 네, 좋아요. 그 말에 되게 저 의지가 보여가지고 아버님께서 5천만 원 증여도 해주실 수 있다. 네. 결혼을 위해서 지원 자금을 먼저 줄 수도 있다. 먼저 줄수 뭐 있다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근데 자산을 보니까 450만 원, 45개월 부으신 것 같고.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그냥 처음에 가입할 때 200만 원을 넣어버리셨다. 그냥 200만 거예요. 아마 민영주택 생각하셨는지. 그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넣으셨는데 그건 뭐 못 빼는 돈이니까 네, 어쨌든 인정 금액은 조금 적을 것 같고 국민주택 넣을 때는 네. 그리고 보증금 지금 1,000만 원 네. 월세 이거 청약 통장에 넣으면 못 빼요? 못 빼죠. 그럼 대출 받아야 돼요. 담보대출 받는데 담보대출은 지금 통장의 금리가 1.8인데 보통 거기에 플러스 1.1%포인트 정도. 비싸진 않으나 네. 저기에 그래서 청약통장에 저는 너무 많은 돈을 넣어버리면 매달 10만 원씩 넣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모르고 막 1,000만 원 넣었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돈이 저기 묶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진 많이 들 않도록. 필요는 없는데 네, 사실 네, 맞아요. 본인이 청약하고 싶은 지역마다 그 최소의 그 민영 그 예치금. 금액이 있습니다. 예치금만 딱 넣어놓고 나머지는 10만 원씩만. 그쵸. 보증금 1,000만 원에 지금 75 살고 계시고. 네. 그렇죠? 75. 이게 센 거예요. 다 합치면 사실. 70. 1000에 75면 오피스텔이야. 저거는 그렇죠. 웬만큼 지금 좀. 거의 소득의 거의 한 25%가 지금 집값으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높은 거야 이건 사실.
주식이 1075에서 이제 744가 된 거죠. 처참합니다. 아, 이게 근데 이게 주식하는 분들이 요즘에 다 이렇죠. 뭐. 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그 투자에 대한 습관이 굉장히 잘못 드신 계기들이 많아요. 투자의 습관이 잘못 들었죠. 작년 재작년에 네. 많이 오르면서 그냥 사두면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학개미 운동. 네, 그냥 무지성 투자. 삼성전자 사니까 오르더라. 근데 삼성전자 사니까 지지부진해.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 눈을 돌렸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것들 사가지고 그렇게 되죠. 들고 있다가 그냥 쭉 빠지고 아예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하게 그 삼성전자로 시작했다가 무슨 택 들어가는 회사로 가요. 아니면 두 글자 택, 네 무슨 글자 바이오나 택.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말 그대로 무슨 온, 리온 뭐 이런 젠 이런 걸로 가요. 막. 젠. 바이오로 가. 바이오랑 택으로 갔다가 네. 대부분 30-40% 맞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무슨 주식을 투자하시냐라고 다들 여쭤보면 몰라요. 내가 뭐 투자한 기업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게 없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것이다. 왜? 라고 물어봤을 때 얘네 실적 괜찮아. 지금 뭐 이 장일에서 이렇지 그런 논리가 없는 거죠. 그냥 언젠간 올라갈 거야. 내가 언젠간 키가 크듯이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가 어른 되면 키가 안 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안 될 주식은 안 되는 건데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중에 가장 이제 치명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원유 레버리지. 원유 레버리지. 네. 이거 작년에 그 코로나 때 원유 박살났을 때 그때 인기 있었던 건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사셨어요. 원유 가격의 2배로 움직이는 겁니다. 원유가 1% 상승하면 저 인버스 아니고. 네. 2배로 움직이는 거. 인버스 아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요. 그럼 지금 원유 가격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럼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이분은 코로나 전에 샀어요. 물론 코로나 전에 샀을 때 원유 유가가 지금보단 낮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엄청 올랐죠. 그럼 2배로 움직이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수익이 아닐까 싶은데 이 여러분들 원자재 ETF를 투자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6개월 정도까지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봐요. 그 이상 넘겨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복잡한 이유예요.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ETF는 선물 계약이기 때문에 매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물 가격하고 오차가 쭉쭉쭉쭉 생깁니다. 쭉쭉쭉 생기는데 이게 또 2배로 가다 보니까 심지어 코로나 때 한번 원유가 마이너스를 찍은 적 있어요. 0을 한번 찍은 적. 이때부터 오차가 그냥 찍 벌어져가지고 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원유가 이만큼까지 올라왔는데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게 나 있거든요. 이건 갖고 있어도 계속 손해입니다. 얘는 레버리지가 이거죠. 100에서 50 갔다가 다시 100이 되면 그쵸. 본전이 아니죠. 본전이 아니죠. 오히려 더 손해. 네. 100에서 50 가면은 이거는 제로가 돼버리는 거고 2배니까. 그런데 100에서 한 90 갖다 쳐요. 그럼 마이너스 10%인데 원래는. 근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20%인 거죠. 이 90에서 다시 100을 갖다라고 했을 때 이 격차가 회복이 안 되는 2배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을 해줘야지 되는 건데 그렇죠. 사고 한번 내려갔다가 돌아오면은 회복이 잘 안 되죠. 장기 투자 레버리지여서 장기 투자 안 되고 원자재 ETF라서 장기 투자 안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걸 보유하고 계시다. 원자재 선물 레버리지면 이거는 이건 초보자가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걸 시작하셨지? 왜? 어쨌든 그래서 지금 30% 정도 마이너스 손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심하세요. 다른 분들도 특히 레버리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자재 ETF 이런 거 갖고 계시면 빨리 처분을 하셔야 카드 돼요. 할부도 있네. 이게 문제예요. 저축이 왜 안 되나 봤더니 카드 할부를 끊어놓은 게 190만 원이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190인 거예요. 물론 이제 7월까지만 내면 후에 끝나신대요. 이젠 더 이상 할부 안 하신다는데 이 할부가 그냥 소비성 할부는 아니고 보니까 이사를 할 때 이분이 지방분이셨는데 올라올 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구 뭐 이런 걸 살 때 그냥 내 돈이 없으니까 지금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카드 할부로 무이자라서 해놓은 게 저축을 망치고 있습니다. 저축이 안 되죠. 저것 때문에. 이게 카드 할부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잘 계산이 안 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그 한도가 막 줄어드는 느낌이 들면서 또 할부를 막 계속하는. 그리고 저 할부의 가장 큰 문제가 소비 습관을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맞아요. 소비 습관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휴대폰 같은 걸 할부로 보통 사잖아요. 그러면 통신요금이 매달 10만 원씩 나오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니까 통신요금이 이제 6만 원이야. 뚝 떨어졌어. 할부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휴대폰 바꿀 생각해요. 맞아요. 어차피 내던 돈. 자동차 할부도 아반떼 타면서 한 40만 원 할부 내시던 분이 끝났다? 어차피 내던 돈 이거 아반떼 팔고 소나타 사도 선수금 내고 40만 원 내면 소나타인데 이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할부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순자산이 2천인데 부모님한테 1,000만 원 주고 산 중고차가 하나 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용으로 봐야죠. 이분은 그쵸. 이제 뭐 팔 것도 인테리어 아니니까.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순자산은 2천만 원인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치아보험은 해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휴대폰 할부로 들어가는 게 뭐 4만 원 정도라고 계산이 됐었는데 4만 원에서 2만 원? 뭐 어쨌든 저것도 없애는 거. 자, 여러분들 휴대폰 할부 지금 기기 쓰고 계신 분들 네. 휴대폰 할부 이자가 5.9%입니다. 5.9. 5.9예요.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휴대폰 사시는 분들 없잖아요. 신용대출보다 높은 이자인데 네. 이거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거라서 현금 있으면 그냥 무조건 없애셔야 돼요. 저는 이거 잘 몰랐었어요, 솔직히. 이게 사실 얘기 잘 안 해주죠. 네, 그냥 24개월 뭐 이렇게 해주니까 네. 당연히 그냥 뭐 무이자는 아니어도 네. 한 2, 3% 이런 느낌이었는데 6%면 세죠. 예, 이게 지금 저도 저걸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공정위에서 저걸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한다는 얘기가 예전에 한번 돌았어요. 네. 그런데 그 사실 여부도 공정위에서 확인 안 해주는 게 네, 원칙이거든요. 맞아요. 이상하게 휴대폰 3사의 모든 휴대폰 할부 요금은 5.9%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누가 좀 봐도- 구린내가 나기는 하는데 그 네. 이유가 뭐 저거 서울보증보험에서 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있긴 하나 어쨌든 비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일 속 편하게 사는 게 알뜰폰에 자급제로 그냥 한 번에 기기를 뭐 중고로 사시든 한 번에 사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 통신사 상관없이 네. 그냥 유심칩만 껴서 쓰시는 거를 많이들 뭐 하시죠. 이미 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뜰폰 요금제를 지금 보니까 100기가 무제한으로 쓰는 게 48,000원에서 5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충분하죠. 이분은 이제 어쨌든 무제한을 쓰셔야 되니까 네네. 전화를 많이 하시니까 알뜰폰으로 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줄이면 그러면 168만 원 정도가 된다. 저축이 꾸준하게 아, 가능하다. 그거 이제 그러면은- 할부고 뭐고 다 없애는 거니까요. 네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이 정도는 못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 3천만 원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냐? 일단 2023년이니까 내년 5월 1년만 정도에는 있으면 되네요. 네, 바로 3천만 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대로 저축만 하시면은 순자산 네. 차곡차곡 늘어나고 2026년 7월에는 순자산 1억을 돌파할 수 있어요. 26년 4월. 예,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결혼을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실 때, 야, 네. 요때쯤이면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이 모이니까, 요때는 결혼을 할 때 얼마짜리 월세 보증금을 넣고 얼마짜리 네. 주택을 얻자라는 계획을 이걸 토대로 이제 세우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아버님께서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네. 내 현금과 아버님의 돈 모으고 공부를 바탕으로 어디에 얼마 정도의 자본금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계획을 요걸 이제 토대로 세워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일반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저는 조금 아까운 게 그 월세. 아, 월세가 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1000에 75면 근데 원룸이에요. 빌라. 그거는 너무 비싸. 그래서 이걸 좀 줄이실 수 있냐 그랬더니 본인도 의향은 있다. 처음에 서울 올라오실 때 비싼 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살다 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은. 테더링이라고 저 기계에다가 그 모바일 핫스팟 해주는 거는 알뜰폰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 진짜요? 테더링 서비스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일반 KT 뭐 이런 걸 쓰긴 써야 되지만 오? 모르겠어요. 저는 알뜰폰을 예. 못 써가지고. 테더링은 그 휴대폰의 기능 아닌가요? 이거 연결. 아 근데 그래요? 그 아마 속도를 아마 확 제한을 해놨을 수도 있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테더링 안 되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근데 되는 알뜰폰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래요. 알뜰폰 중에서 그것도 안 되는 거 있어요. NFC 기능. 그러면 대중교통 탈 때 이게 띡 이게 안 되는데 네네네. 그게 되는 곳이 있고 또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테더링 안 되는 거는 찾아보시고 야.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치킨 한번 먹지 말자. 네. 그렇게 네.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확 줄어들겠네. 확 달라지겠죠. 네. 뭐 치아보험 이런 건 다 이거 다 똑같고 없애고 월세를 40으로 가라. 40 정도 저것도 사실 널널하게 다 잡은 거죠. 그렇죠. 저기에 뭐 공과금 이런 것들은 또 제외일 테니까 월세 순수하게 지금 66만 원 내는 것만 40으로 가게 되면 한 16만 원 정도 저는 공과금 포함 40으로 좀 그러면 나이스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집이 좋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럼 180씩 저축을 하면은 네. 1년 비슷하네요. 3천 모으는 거. 빨간 선이 지금 아까 그 월세 조정하기 전이고 네네. 그다음에 녹색이 월세 조정하는 건데 사실상 그거는 시점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16만 원, 15만 원 그렇죠, 정도 줄어드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 차이가 나겠죠. 그러네요. 게다가 이건 수익률은 여러분들 그냥 예금 적금 수익률 기준한 겁니다. 아예 무위험 수익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돈이 쌓이면 아시다시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나 그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네.
언저리서부터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죠. 이게 입장권 같은 거예요. 돈이 어느 정도 모여야지 입장이 돼요. 그쵸. 안 그러면 입장이 안 되는 투자처들이 있거든요. 저 입장되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각도가 딱 꺾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네. 그러면 뭐 서울 시내에서 그럼 그런 게 가능하냐? 서울 시내에서 저희가 한번 아까 좀 찾아봤는데 네. 지금 있는 지역은 광진군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싼 동네, 약간 좀 강서쪽으로 좀 가면 갈수록 네. 약간 좀 싼 집들이 조금 있는데 지역은 완전 반대입니다만 지역은 좀 반대지만 어차피 이분은 서울 전역을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어가지고 사실 이쪽에 경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보면은 되게 싼 집들이 많거든요. 물론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의 집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서울에서 500이 25년 92년 정도 됐고 네. 저층 그리고 뭐 깔끔하다라고 하시는데 여기 사진도 있네요.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지하 지층이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뭐 그냥 이 정도 그냥 남자 혼자 사는데 사실 네. 저도 약간 결혼하기 전에 먼저 선 입주를 해가지고 월세를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딱 이런 비슷한 구조인데 네 발 접히는 식탁 있죠. 그냥 그거 하나랑 이불만 놓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제 혼수를 아직 안 샀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라면 먹고 그 노트북 놓고 이러고 있었는데 남자들이 좀 약간 좀 무딘 사람들은 뭐 이런 거 꾸미지도 않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이게 물론 관광이지만 뭐 침대를 하나 넣든지 뭐 하나 충분히 뭐 거주하시는데 문제가 안 된다. 면적도 10평 정도 조금 안 되게 나오네요. 29제곱.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지하 아닌 곳들도 많이 있어요. 530도 있고 525도 있고. 이건 지금 굉장히 많이 낮춰놓은 거라. 뭐 여기도 보면 뭐 위치가 괜찮네요. 지하철에 가까운데 여기도 뭐 530. 좀 존재는 한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이쪽 화곡동 뭐 이쪽 괜찮죠. 그쵸. 생각보다. 이게 또 네이버 부동산이니까 로컬 부동산 실제로 가보시면 물건들은 더 있을 거예요.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정말 특이한 원룸. 그래가지고 화장실하고 부엌이 하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극단적인 구조들은 재미인 거고 그냥 낡은 곳이 있어요. 그냥 낡아서 싼 곳들. 맞아요. 서울이라고 해서 무작정 비싸지만은 않거든요. 아까 보니까 92년에 지은 건물이고 이런데 어때요? 뭐 건물 무너지만 않으면 그렇죠. 됐지.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기에 길어봐야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한 2년 한 번 더 길면 뭐 3년 4년인데 그렇죠. 인생 평생 살면서 저런 데도 한번 살아봤다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남자들이 좋은 게 군대 갔다 오면 그런 거잖아요. 야, 내가 군대에서 이런 것도 했는데 이걸 못 하나? 뭐 그런 느낌. 이게 내가 여기까지 가봤었는데 이 정도야 껌이지라는. 군대 생각하면은 뭐 좋죠. 할 게 뭐 있어요. 거기서 내무반 생활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제일 싫어한다는 군대 얘기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축구 얘기할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줄이면 140까지 줄일 수 있다. 141만 원 정도가. 저거는 이제 월세 안 줄인 거. 안 줄인 거. 월세를 줄이게 되면 플러스 줄이는 만큼 저축액은 올라가니까 저는 그거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월세는 많이 줄여야 돼요. 다른 거는 줄일 게 없어요, 이분. 뭐 맞아요. 밥을 덜 먹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여자친구분하고 둘이서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마음이 맞으시면 이렇게 앞으로 진짜 모을 거면 빨리 결혼해서 모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모으는. 근데 이분이 2-3달 전부터 여자친구분이랑 100만 원씩 데이트 통장에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보자라고 해서 2달 만에 다시 리셋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인이 저축액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뭐 할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못 맞출 수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자고 하고 2달 만에 다시 모양 빠지는데. 근데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결혼을 일찍 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이걸 어디 따로 적금 가입하지 마시고 지금 계산상에 168만 원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계산상이니까 이게 실제로 굴러가는지 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는 파킹 통장이나 이런 데 차곡차곡 쌓아보시고 3개월 쌓였다 나누기 3 해가지고 월 평균 요 정도는 내가 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뭐 적금을 가입하든 뭘 하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1억을 모아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어차피 같이 모을 거면 오히려 합쳐가지고 둘이서 더 의지하면서 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데이트 비용 이런 것들도 뭐 많이 나가는데 뭐 합쳐가지고 이제 좀 같이 하면 뭐 꽁냥꽁냥 하면서 또 사는 것도 재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분 데이트 비용 30만 원, 30만 원씩 내가지고 60만 원 하는데 그 중에서 30 중에 20은 같이 운동 배우는 거래요. 그래. 운동하지 마.
운동은 조깅으로 운동은 조깅하다 보면요 어. 동네마다 그 있어요 이렇게 그 거꾸리랑 뭐 근린 이런 거 시설 있잖아요. 그거. 그 무슨 어린이 공원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돌리는 거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돌리고 이거 거기까지 뛰어가. 거기까지 뛰어가서 돌리고 이제 뭐 철봉하고요. 그리고 뛰어와. 이게 운동입니다. 아하. 아, 이게 운동이지 그 운동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20만 원 비싸다. 아, 조깅이 최고입니다. 조깅한다고 또 조깅화 사지 말고 조깅화 사지 마시고 그냥 있는 운동화로 나무에 등 두들기냐고. 나무에 등 이거 왜? 그런 거 산에 가면 이거 그거 등 집에서 두들기-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중요한 거는 운동은 의지이지 돈이 아니다. 네. 뭐 다른 배워야 되는 운동들도 물론 있기는 한데 아 등산 안 돼. 등산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등산도 많이 들어가요. 등산도 하다 보면 또 장비도 욕심 생기기 때문에 그냥 조깅으로 그 동네에 있는 그 거꾸리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철봉까지. 그게 최고다. 일단 여자친구분하고 네. 저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면서 그런 가치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거에서 마찰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결혼할 때 뭔가 갖추고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맞아. 분들이 있고 그게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글쎄 그게 맞냐 틀리냐의 영역은 아닌데 굳이 그래야 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혼해서 갖추려고 하는 것도 좋거든요. 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번듯하게 해서 좀 그때부터 시작하려는 내 분들이 주변 있어요. 사람들한테 좀 아. 인정받는 수준까지는 좀 해놓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돈이 더 안 모이고 이상하게 더 오래 걸려. 맞아요. 더 오래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다 갖춰놓으려면 빚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맞아요. 신혼 초기에 세탁기에 건조기에 스타일러에 이런 거 김치냉장고에 양문냉장고에 다 어떻게 갖추냐고요. 아유, 모았던 돈 거기다 아이고 그렇게 쏟아부을 맞아요. 거면 그래서 여자친구분하고 진짜 결혼 얘기가 나온다면 한번 네.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어차피 모아서 결혼할 거라면 결혼하고 모으는 것도 해볼 수 있다. 괜찮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